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몰골이 좀 초췌하고 목소리가 잠깁니다. 인플루엔자 A형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좀 쉬어야 되는데 뭐 세계가 워낙에 살벌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지금 마두로 납치와 이란 혁명 지원, 이게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인데, 이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뜻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래서 1월 3일을, 마두로 납치가 일어난 1월 3일을 이거를 저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된 날, 그렇게 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의 일방주의 우선주의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냐, 과연 성공할 수 있냐, 이런 근본적인 화두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납치라는 용어를 썼죠. 언론에서 이 용어 안 씁니다. 언론에서 주로 사로잡다, 캡처를 쓰고요. 납치하다는 예를 들어서 영국의 반 트럼프 성향의 아주 세련된 매체 타임스 라디오, 여기에서는 납치라는 얘기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 키드냅. 또 체포하다. 미국은 지금 체포라고 주장하겠죠. 데려다가 법정에 세우니까. 이건 저는 이제 참수작전을 할 거다 해도 대규모 지상군은 안 들어간다. 트럼프나 미국의 성향이 지금 그렇진 않다. 참수작전하고 공작을 하고, 그래서 다른 그 대체 세력을 세우고 아마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미국 군사력 무섭네요. 참수가 아니라 납치를 해버렸네요. 네, 납치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건 1월 3일 새벽이었고요, 현지 시간. 1월 2일 날 현지 시간 트럼프는 이란 개입을 시사를 했죠. 만약 이란이 평화적 저항 시민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다면, 이자들은 이런 짓을 많이 해왔는데 미국이 이란 시민을 구하러 뛰어들 것이다. Coming to their rescue. 우리는 이란 체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be loaded, be locked. 이란 체제를 공격할 수단을 구축해 놓았다. be loaded and ready to go. 개입하겠다는 거죠. 어떤 식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게 될까요? 이란은 그 모사드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이게 사고를 친 지가 오래되고 악질적인 사고 덩어리였잖아요. 혼자서 개기는 게 아니라 중동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고, 그 중동이라는 데가 세계 에너지의 어떤 메카기 때문에 석유, 가스의 메카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지난 50여 년 동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란은 계속 참수작전하고 공작하고 암살하고, 그리고 그 주니어 팔레비, 그러니까 그 왕세자 내세워서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군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지상군 대규모로 안 들어가요. 마두로가 중국 특사를 만나고 있었을 때 군사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1월 3일 현지 시간 1월 3일 베네수엘라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시작된 건데, 1월 3일 밤늦게 마두로는 중국 특사 추시아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한 거죠. 내가 그 펴낸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너 읽어는 봤냐? 그 읽어봤으면 지금 이 판에 어떻게 특사를 보내? 너 간이 부었구나 하고 뺨을 그냥 갈긴 거예요, 이건. 그럼 여기서 잠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2025 국가안보전략, 이거 굉장히 특이한 문서거든요. 일단 뭐 유럽이 PC,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좌파 해체적 획일주의 혹은 획일주의적 해체주의에 의해서 유럽이 망가져 있다. 유럽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맛이 갈 거다라고 유럽의 정치 문화를 맹공을 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문화를 맹공을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는 앞으로 참 희망이 없어. 거의 그 정도까지 맹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를 가장 크게 다뤘죠. 우리가 이제 서반구라는 용어가 우리한테는 좀 낯설어요. 서반구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영국의 경도 영도, 그러니까 그린치 전문대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오게 되면 결국은 태평양 가운데 동경 180도랑 만나겠죠. 동경 180도, 서경 180도는 같은 선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그린치 전문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뺑글 반바퀴 도나 저렇게 뺑글 반바퀴 도나 마찬가지니까 거기가 서반구예요. 다시 말하자면 서반구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죠. 즉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100% 미국 영향권임을 천명한 그러한 문건입니다. 2025 그 국가안보 전략은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구가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비교적 잘 운영되는 나라들이 되어서 대량 이민을 막을 수 있기 원한다. 우리는 서방구 나라들의 정부들이 나코 테러 조직, 카르텔, 기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여 단속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서방구가 적대적 외부 세력의 전략 자산을 침탈 인수하는 것을 막아내기 원한다. 우리는 서반구의 군사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게 원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버전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트럼프 corollary of 먼로 doctrine. 먼로 독트린이 흔히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립주의 아닙니다. 먼로 독트린이 한 200여 년 전에 나왔죠. 먼로 독트린은 유럽 열강들이 식민주의를 그러니까 중미와 남미, 중남미에 뻗치고자 할 때 너희 손 떼, 여기 우리 나와봐리야. 그렇게 해서 선언한 게 그게 먼로 독트린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구 동력 부탁 말씀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두로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쿠바 체제 변경이에요. 이거는 필연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쿠바가 이게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이념, 조직훈련, 사찰 탄압 노하우를 제공해 왔습니다. 마두로는 젊은 시절 쿠바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마두로 부인도 그럴 거예요. 거기가 그 공산주의 계열들이거든요. 베네수엘라에 쿠바 정보사찰 요원이 무려 3만 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그 대가로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 등을 지원받아 왔는데 베네수엘라가 워낙 망가져 있어서 그것도 작년 초 들면서 시들해졌죠. 이런 상태에서 숙주 마두로 체제가 무너지면 기생충 쿠바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바도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쿠바뿐만이 아니라 이 마두로 체제는 결국은 중남미의 카르텔 공생체제의 1번지거든요. 카르텔 공생체제, 마약 카르텔 공생체제인데 이 마약 카르텔 공생체제는 이거는 중남미에 지금 굉장히 넓게 지금 보급돼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내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멕시코는 카르텔이 운영하는 나라이다. 미국에서 마약 피해로 매해 숨지는 사람은 30만 명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멕시코 정부에 동의하든 안 하든 멕시코 정부 반대할 텐데 미국의 특수부대가 투입돼서 카르텔 박살나기 작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가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음성입니다. 영상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따로 편집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t wasn't meant to be, and we're very friendly with her. She's a good woman, but the cartels are running Mexico. She's not running Mexico. The cartels are running Mexico. 예,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그 마두로 체포가 멕시코의 신바움 대통령한테 무슨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냐 그러니까 그 메시지 던지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신바움은 그건 바지 사장이다. 멕시코는 카르텔이 운영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And we could be politically correct and be nice and say, oh yes, she is. No, she's. 예, 그러니까 좌빨 해체주의적 획일주의에 따라서 그 주권국가고 멕시코는 그 국민들이 선출한 그런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신바움이 대통령이고 뭐 신바움이 그 국가 원수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신바움은 실제로는 카르텔 앞잡이일 뿐이다. She's very frightened of the cartels. They're running Mexico, and I've asked her numerous times, "Would you like us to take out the cartels?" No, Mr. President. No, please. So we have to do something because we lost. The real number is 300,000 people, in my opinion. You know, they like to say 100,000. 100,000 is a lot of people, but the real number is 300,000 people. And 예, 보통 이제 매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람을 한 8만에서 10만 명 잡는데 그거는 병원에 실려왔을 때 과다 복용 증상으로 실려온 사람 중에 숨진 사람이고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뭐
체력이 약화돼서 합병증으로 미리미리 시름시름 앓다가 죽던지 이런 사람들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30만 명이다. 마약으로 숨지는 사람이 매년. 따라서 이게 대부분이 그 남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신바움이나 멕시코 카르텔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은 뭐냐? 우크라 유럽이 핵심 당사자 역할을 하고 미국은 도우미로 한 발 물러섰다고요? 유럽 너희 힘 좋다며. 너희 GDP 다 따져보면 미국보다 크잖아. 너희 규모가 미국보다 큰 덩치인데 너희가 너희 앞가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가 우크라이나는 너희가 앞장서서 막고 우린 뒤에서 도움이 할게. 결국 그거예요. 중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우디와 손잡고 중동 바로 정돈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멘에서 그 남부 예멘 따로 독립하는 운동 지원했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한테 한 박 쳐맞고서 바로 깨갱해 버리잖아요. 이미 그 틀이 잡힌 거라 그 군기가. 그래서 중동은 시리아가 체제 변경이 일어났고 이제 이란 체제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중남미는 미국의 초정밀 외과 수술에 의해 친중 친러 마약 카르텔 체제들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1번지가 아주 극악무도한 데가 베네수엘라였고 그 베네수엘라를 배경에서 돕고 있던 나라가 쿠바고 그 다음에 이 친중 친러 마약 카르텔에 의해서 사회가 깊게 오염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데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필리핀, 한국과의 동맹 군사 체제를 강화해서 중국을 최대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그랜드 포위 압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전략이에요. 전략은 멋있죠. 근데 이제 전술과 스타일에 들어가면 으악 하고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죠. 저는 UFAA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째, 미국 일방주의입니다. 아메리칸 유닐라터럴리즘이에요. 필요하면 납치도 사양 안 해. 공작도 사양 안 해. 국제법? 그거 한가한 사람들이 고민하라 그래. 이거 국제법 형식 논리상으로 이거 납치거든요. 한가한 사람들이 고민하라 그래. 우리는 해야 될 일 할 거야.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죠. 아메리카 퍼스트죠. 모든 조치가 미국의 국익,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선보니까 그거 베네수엘라의 석유, 특히 그 석유 세계 최대 매장량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에 굉장히 유리한 중질 원유, 헤비 크루드 오일인데 그거 우리가 개발해야지. 옛날 다 우리 거였는데 쟤들이 뺏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붙인 말인데 능동적 동맹이에요. 액티브 얼라이언스예요. 미국의 핵심 동맹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미국과 함께 반중 반러 전선에 서야 돼요. 동맹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반중 반러에 서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서 유럽은 그전에는 독일과 프랑스에 의존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북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주도해요. 나토를.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런 데들이 우리 무기 많이 사가는 데들이 정신 차린 나라들이에요. 중동은 이스라엘, 사우디가 주도하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중남미는 미국이 직접 청소하겠다는 거 아니야. 룰루랄라 하고 뭐 춤추고 놀고 인생은 깨세라세라 일단 놀고 시작하는 거고. 농담 삼아 실제로 그래요. 브라질 같은 데 가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어디 거래처 가서 협의하고 오라고 해서 거래처 사무실에 보내면 갑자기 아침에 보냈는데 오후 6시나 돼서 들어와. 뭐 했어? 그러니까. 가는데 해변에 태양이 너무 좋고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워놓고서 수영하다 보니까 맥주도 좀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좀 먹었고 그래서 좀 술 좀 깨고 천천히 갔더니 업체에 저희 담당자가 밖에 나갔대요. 그래서 한 1시간 기다리다 왔어요.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단 인생을 즐기고 놀고 시작한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는 미국이 직접 청소한다. 그러니까 미국 제가 꼭 중남미 사람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와서 일하는
그 중남미 사람들, 그 많죠. 라틴계 사람들이 그렇게 낙천적이고 노는 걸 좋아해서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주말에 그 우리 말로 하면 뭔가 그 우리는 뭐 살치살 뭐 이런 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여러 개로 분리를 하는데 소 횡격막 한 덩어리. 소가 횡격막이라는 게 배를 이렇게 가로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하겠지. 그 중에 한 덩어리 큰 거 한 뭉치. 우리는 그거를 전부 부위별로 해서 엄청 비싸죠. 어떤 부위들은. 그걸 해갖고 그거 이제 껍질 벗겨서 그걸 레몬에 쟁였다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레몬에 쟁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 사람들 말에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주말에 그냥 하루 종일 고기 먹고 맥주 마시고 고기 먹고 맥주 마시고 그게 이제 그 주에 일을 하는 보람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요일까지 일해서 만약에 주말에 고기 살 돈 생긴다. 그럼 목금은 일 안 해.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워낙이 낙천적이고 워낙이 삶을 이렇게 즐기는 걸 좋아하니까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빠리빠리한 이런 그 이게 없으니까 이건 미국이 직접 청소해 버리겠다 군데군데. 아 그리고 인생 즐기고 살라 그래. 근데 선 넘으면 안 돼. 뭐 마약 카르텔 이런 애들 그 도와주고 거기랑 결합하고 아 그건 미국이 직접 청소할 거야. 뭐 이거죠. 자, 그럼 서태평양 동아시아에서 이거 한국이 참 골지르죠. 집권 세력이 이게 친중 배신 근성에 찌들어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지금 서태평양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을 엮어야 되는데 그렇게 엮고 있어요. 근데 이 한국이 이게 호시탐탐 배신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예, 지금 뭐 우리 또 리짜이밍 어떻게 잘 배신해 볼까? 예, 베이징 가서 처신도 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UFAA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래터럴리즘, 일방주의, 그다음에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동맹이 스스로 자기의 니즈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반중 반러 전선에 서는 그게 진짜 동맹이다. 액티브 얼라이언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전술미 스타일은 UFA예요. 아, 국제법? 아, 그거 한가한 사람들이 그 먹물들이 고민하라 그래요. 우리는 일해야겠어. 아, 납치로 규정하든 뭐 체포로 규정하든 사로잡기로 규정하든 뭐 그거 가지고 논문들 계속 쓰라 그래. 우리 아무튼 저기 뭐 특수부대 들어가서 공군기 한 150대 띄우고 델타 부대 한 100여 명 들어가서 우린 걔 끌어내다가 법정에 세워야겠어. 이거잖아요 지금. 아 근데 뭐 경호원들이 뭐 반발해? 아 다 죽여 그냥 군사작전인데 뭐. 이게 유니래터럴리즘이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건 뭐 파멸이 예약된 교만인가? 이거 우리가 뭐 주권국가란 컨셉이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아, 주권국가. 야, 주권국가가 무슨 뭐 다 같은 주권국가냐? 그건 뭐 자원 마피아에다가 마약 카르텔에다가 전체주의 찌끄레기들이 오골오골 모인 판이 그게 주권국가들의 다극체제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이. 형식 논리적 주권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원 마피아, 마약 카르텔, 전체주의 찌끄레기들이 오골오골 모여가지고 개판 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 국제법적 형식 논리로 보면 납치이며 깡패짓이죠. 명확하게 납치고 깡패짓이죠. 실체적 진실로 보면 생명 자유 번영의 물꼬를 터주는 조치죠. 아니 쿠바의 특수요원이 3만 명이 주재하고 있고 거의 지금 베네수엘라가 한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남았어요. 2천 몇백만 명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 1,000명에 한 명당 주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쿠바 사람들이 고문과 공작의 전문가들이 심리공작과 고문과 체포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 3만 명이 주재하고 있고 이건 뭐 마약 카르텔과 손잡고 완전히 국민을 망가뜨리고 있는 데인데 국민들의 3분의 1쯤은 도망갔고 베네수엘라 밖으로 다 이민 가버렸잖아요. 3분의 1쯤은 튀어버렸잖아. 이렇게 망가져 있는 데에다가 그럼 어디서 생명과 자유와 번영의 물꼬가 터지냐 이거지. 누구에 의해서. 누가 주도해서. 내적으로는 나오기 힘들어요. 저렇게 되면. 그걸 미국이 터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야 니들 주권국가 좋아하시네. 야 그거는 먹물들이 그 논문 쓰면서 고민해. 우리는 해야 될 일 하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야 이렇게 돼서 이게 제대로 가겠냐. 이게 결국은 파멸이 예약된 교만 아니야? 저는 이 새로운 국제질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세계시장의 보편성, 둘째는 개미소관의 보편성입니다. 중국, 러시아도 세계시장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굶어 죽죠. 석유 못 대고 가스 못 대고 석유 못 팔고 가스 못 팔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죠. 이 두 개가 결합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의 정보와 의식이 열려 있어요. 북한은 철저히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존재 때문에 북한도 열려 있잖아요. 남한이 대충 어떻게 살고 있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정밀 외과수술 타격과 결합한 심리전과 공작을 딱 피하게 되면 뒤집어진다는 얘기지. 지상군 들어가서 옛날 이라크 전쟁처럼 지상군 들어가서 모던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10년 두고서 그 사회에 각 분야에 공작해서 침투해 놓고 계속해서 그 초정밀 타격하고 암살하고 심리전 피게 되면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흐물흐물 침투해 갖고 세계시장과 이 개미소관이 밑바닥에서부터 침투해서 흐물흐물해져 있다는 얘기라고. 따라서 이런 식의 방식이 들어먹는다니까요. 초정밀 외과수술 타격하고 이란 팬 것도 그렇게 팬 거 아니에요. 요번에 그 마두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있으면 이제 멕시코 카르텔 팔 거예요. 멕시코가 지랄지랄 하겠지. 지랄 하나마나 임마 니들 국경 통해서 임마 오는 마약으로 우리가 1년에 30만 명 숨져 임마. 일단 마약 막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이것이 아까 봤잖아요. 신바움 그 우아하고 참 이쁘게 늙은 여성 대통령이죠. 그런데 카르텔 앞잡이에요. 거기는 카르텔이 운영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손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융복합 신문명, 이른바 4차 혁명의 이니셔티브를 하죠. 이게 뭐 AI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유비쿼터스라든지 다 이게 융복합 신문명이죠. 이건 미국이 절대적으로 주도하고 있죠. 미국의 주도성이.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에너지에 대한 독립성 및 주도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1970년경부터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원유를. 그러면 미국의 숨줄은 누가 잡고 있냐? 중동 에너지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중동 에너지에 종속돼 있던 거예요. 미국이. 그게 2010년대 말에 풀렸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간을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중동 에너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는 건 미국이 문을 닫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페트로 강박증에 시달렸다고요. 그 페트로 강박증이 발작한 게 뭐냐면 그게 이라크 전쟁이에요. 2003년.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에너지 최대 생산국 수출국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대규모 지상군 작전 없이 초정밀 외과 작전으로 대부분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요. 미국의 지상군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뭐 모던 스테이트 현대국가 건설하겠다고 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깡패 같은 놈들, 이상한 놈들 가서 조져버리고, 물론 그 전에 밑밥 깔아서 심리전 준비하고 공작하고 침투해놓고, 그것도 직접 하나? 이스라엘 시켜서 하지? 대만 시켜서 하지? 일본 시켜서 하지? 일본도 중국에 엄청 침투해 있거든요. 엄청 오래 전부터 들어갔으니까 1970년대 초부터 들어갔으니까 일본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들어갔으니까. 미국도 침투해 있죠. 항상 간첩이라는 건 쌍방 침투잖아요. 미국에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국 간첩이지. 근데 그 중에서 미국에 포섭된 애들은 또 수천 명, 수만 명 나오잖아. 그 쌍방 침투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냥 초정밀 외과 타격해서 그냥 도려내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준비 딱 해서 작전 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세계대전 할 거야 하고 대가리 쳐들고 덤벼? 군사무기의 세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은 군사무기 세대 진화 중입니다. 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 현대화, 이게 시진핑의 인민해방군 현대화 계획이죠. 이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의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어요. 이미 뭐라 그럴까,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 기술과 군사력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 아무리 엄살핀다 그래도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저는 감히 배팅을 하면 이게 겉으로 보면 깡패짓이에요. 겉으로 보면 무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까고 보면
그게 생명과 자유와 번영의 물꼬를 트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일방주의적 조치인데 그럼 이건 파산한다고. 그게 상식이야. 근데 파산 안 해요. 성공할 거예요. 이유는 이 5가지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